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사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법은 강제성이 있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이어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자, 빨간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뒤에 차들이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는 거. 신경질 내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불법 주차 때문에 길이 막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다음은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최신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한 20대가 처벌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읽어볼게. 자, 이거 뭐지? 뭐라고 읽을까? 다이아 영화 제작사는, 마름모로 할게. 마름모 영화 제작사는 지난 17일 인터넷에 최신 개봉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땡땡씨를 고소했다. 자, 네모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땡땡씨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영화를 내려받은 후 이를 다른 누리집에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땡땡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어디서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전달하는 거, 그치? 자, 그런데 그 다운받은 자료가 만약에 저작권이 보장되어 있는 거라면 함부로 다운받아도 안 되고 유포해도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랬어. 선생님, 이거 다운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 분명히. 자,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엄마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내가 막 줬잖아. 난 착한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친구들 정신 차리세요. 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유포하면 영화 제작사는 영화를 만드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쵸?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다운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 수입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영화를 그럼 찍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돈을 내고 영화를 본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 나는 돈을 주고 봤는데 쟤는 공짜로 봤어. 그럼 왠지, 영화관에 가서 돈을 주고 영화를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자, 이런 피해가 있다는 거, 갈등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모의 재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판사, 검사, 또 변호인, 피고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판결 내리는 사람이고요. 자, 검사는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 심판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물어서 벌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죠. 변호해주는 사람, 변호인.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의 재판을 한번 해볼게. 자, 판사가 지금부터 피고인 땡땡씨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은 공소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피고인 땡땡씨는 2018년 1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자, 이거 마름모 영화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 5편을 네모 누리집에 올려 영화사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변호인, 자, 판사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고인, 판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영화를 누리집으로 함부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 판사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했어. 어떻게 판결을 날까? 자, 궁금하죠? 자, 판결문 한번 볼까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 마름모 영화 제작사의 영화 5편을 누리집에 올려 영화사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했습니다. 오후. 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법을 어긴 행동을 했으면 자신의 행동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다. 자, 이런 게 있어야 법을 어기지 않겠죠. 자, 그래서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 자, 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영화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결제해서 봐야지. 또 누가 지갑을 두고 내렸나 봐. 경찰서에 가지고 가면 지갑 주인 찾아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자, 이거 법을 이렇게 지키면 사회 질서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 자,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법을 어기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며 사람들 간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자,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 그래서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재판하는 까닭. 자, 그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행동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치? 자, 어쩌면 법을 재판을 안 하면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써서 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치? 누명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재판을 정당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 재판을 해서 죄를 지었다면 자기의 행동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된다. 자,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볼까요? 최신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하면 영화 제작사가 정당하게 돈을 벌 기회를 잃어버리고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휴가철에 공원에서 밤늦게 소란을 피우면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실수로 잃어버린 지갑을 가져가서 쓴다면 지갑과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경제적 손해를 보고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 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법을 지키면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 많은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의 재판을 아까 하는 장면이 있었어. 재판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각자 맡은 역할,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자, 어떤 일들을 한다? 이런 일들을 한다 했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모의 재판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자, 그럼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오늘 출석 체크 단어는 법을 지키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법을 지키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되겠죠? 자,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고 자, 선생님은 플레이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 보여주면 있잖아.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책을 안 사고 이거를 읽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책이 안 팔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우리는 정당하게 책을 사서 공부를 하지만 책을 안 산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혹시나 또 영화를 만든 교재를 만든 출판사에서 손해를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문제를 다 읽어주지 않겠습니다. 책에다가 써서 보내주세요. 자, 플레이 26일차. 자, 헌법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한 번씩 이런 경축식 같은 데서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자, 오늘은 제헌절 경축식이에요. 제헌절이 뭐야? 제헌절. 헌법을 제정한 날이란 뜻이야. 헌법을 제정한 날, 헌법을 만든 날. 자, 헌법을 만든 날이라고 해서 경축식 축하하는 행사를 합니다.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린 날인데 헌법은 그럼 뭐지? 어떤 법이지? 자, 헌법은 바로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야. 그래서 헌법을 바탕으로 여러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은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법은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헌법에 어떤 내용이 있나 볼까? 자, 인간 존엄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보장하고 개인 존중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한 보장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헌법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헌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헌법을 우리나라 최고의 법 중의 법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제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자, 헌법에 쫙 규정되어 있어 법에는 그래서 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뭐라고 돼 있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자, 그리고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했어. 불가침이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죠. 개인이 가지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자, 국가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없애기도 하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헌법은 국민투표를 해야 돼. 어떤 법이 새로 헌법이 만들어지거나 고치거나 없애거나 할 때는 국민투표에 붙인다.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그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헌법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헌법의 의미. 자,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법이다. 자, 헌법에 담긴 내용. 자,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고칠 때는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헌법의 중요성에서 국민의 권리를 헌법에 제시한 까닭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다른 법의 관계를 보면 헌법을 바탕으로 여러 법을 만들며 다른 법들은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헌법을 최고의 법 또는 법 중의 법이라고 한다. 자, 왜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제1조 이게 1항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무슨 뜻이야? 여기 나와 있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에 따라 주권이 운영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백성민자예요. 백성민, 주. 자, 주인 할 때 주자죠. 백성이 주인인 나라. 그치? 그리고 또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을 명시해놨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이게 뭐야? 행복 추구권이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며 헌법으로 인권을 보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죠. 자,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등등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헌법 개정. 자,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국회가 의결한 후, 국회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고치자라고 결정을 했어.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왜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민투표를 해야 할까? 왜냐하면 헌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므로 국민이 헌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26일차 문제 풀도록 합니다. 자, 오늘 또 26일차 문제 출석 체크는요. 자, 헌법이 최고다. 헌법이 최고다. 썼습니까? 자, 그럼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선생님은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었죠? 자, 문제 다 풀고 왔죠? 27일차 들어가도 되겠죠? 자, 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헌법의 역할.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전부 다 뭐야? 학원들이죠, 학원들. 자, 너희들이 잘 가는 자, 수학 학원도 있고 어른들이 가는 뭐 이렇게 자격증 학원도 있고 영어 회화 학원도 있고 일본어 회화 학원도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자, 학원들이 많은데 자, 어떤 법이 제정되었냐면 학원이 자, 늦게 끝나면 잠잘 시간도 부족해지니까 늦게까지 학원 수업을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12시인가 12시 이후로 못하도록 했나요? 이렇게 제한돼 있어. 자, 그리고 또 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라고 돼 있어. 자, 너희들이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자, 게임 아이디 이런 거 등록할 때 청소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자, 시간이 0시가 지나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눠져 있어요. 찬성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자, 법이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자, 반대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자, 내가 새벽에 하든 언제 하든 그건 내 자유인데 왜 게임 제한을 하느냐라고 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자, 찬성편에서는 게임 중독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니까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맞다. 자, 반대파. 게임은 개인의 여가생활인데 여가생활을 제도로 막는 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라고 반대하고 있죠. 자, 두구두구 너희들은 어딜까? 찬성? 반대? 자, 마음의 준비를 했나요?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넘어가 볼게. 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판결했나 볼까요? 자, 헌법재판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재판 결과 공개하면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고 중독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유권이나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자, 판결을 요청한 거야. 여기 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요청했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자, 판결을 의논을 한 다음
판결을 내린 거죠. 자, 이거는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하면 이름도 바꿀 수 있대요. 그쵸? 옛날에는 이름 바꾸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자, 지금은요. 자, 이름을 바꿀 수 있대. 왜? 헌법에 제시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려고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대. 개명, 이름을 바꾼다는 거. 그래서 법원은 땡땡땡 씨가 이름에 쓰인 한자가 희귀한 글자여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자 이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출한 개명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폭력 행위로 처벌을 받은 네모 씨가 제출한 개명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 자, 누구는 개명 신청을 허가해줬고 누구는 허가하지 않았다, 그치? 자, 왜 이 사람은 허가하지 않았을까? 범죄를 계획하거나 숨기려는 나쁜 의도가 있으면 개명을 허가해주지 않는데. 자기가 범죄자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경찰서 이런 곳에 보면 이제 등록이 돼 있잖아. 땡땡땡 씨 몇 살, 몇 년생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 사람은 어떤 범죄가 있다라는 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거 숨기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제3자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판관이 법원에서 개명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겠죠?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또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이 나면 그 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됩니다. 그리고 헌법과 우리 생활, 헌법이 인권을 보장해 줍니다. 권리가 침해했을 때 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그치? 찬성과 반대. 자, 그래서 헌법재판을 요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고 판결 근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들었네요. 자, 헌법재판소 판결. 자, 우리 멋지지 헌법재판소. 그치? 자, 너희들 중에 혹시 미래의 꿈이 재판관이 되는 사람은 없을까? 자, 선생님 제자 중에 재판관이 나왔으면 좋겠네. 멋있잖아. 그치? 자, 그럼 개명과 행복 추구권도 있었지. 개명 신청. 이거는 이름을 바꾸려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이때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려고 이름을 바꿀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는 이름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신청을 허가하지만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범죄를 계획하거나 숨기려는 것과 같은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허가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7일차 문제입니다. 자, 27일차 문제. 자, 오늘의 출첵 단어는 뭐 할까? 판사가 되어보자. 판사가 되어볼까? 판사가 되어볼까? 라고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자, 미래의 나의 모습. 판사면 어떨까? 멋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문장 판사가 되어볼까? 입니다. 자, 27일차 문제 풀고 선생님한테 제출.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